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측량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수업할 주현승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새롭게 플립드 러닝이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측량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겁니다.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먼저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아이디어를 짜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측량학이 뭔지 인트로덕션을 조금 하고 나면 아마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작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라고 보일지 몰라요. 이 타이틀을 플립드 러닝이라고 붙여놨죠. 이번 학기에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교육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용어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플립드 러닝 교육 기법은 세계적으로 대학가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뜻이 뒤집기 또는 역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가 붙은 이유는 기존의 교육 방법은 교수 또는 강사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클래스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이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교수자는 여러분들의 멘토 또는 어드바이저로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토론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발표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교수 중심의 수업 진행 방식을 탈피해서 학습자 즉 학생 중심의 교육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기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학습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는 주로 토론이나 발표, 그리고 또 교수자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섞어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특히나 그 중에 이 플립드 러닝은 반드시 각각의 스케줄에 맞게 온라인에 올려놓은 모든 강의들을 수강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이 수업은 로드가 많이 가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수강 신청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벌써 눈에 보이네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 수업을 숙지를 하고 수업에 들어오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수업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팀을 편성을 해서 각 팀별로 경쟁을 하고, 물론 이 경쟁에 대한 평가 점수들은 학점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학기 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하나씩 찬찬히 훑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을 토대로 어떠한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과목의 개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룰 주제는 크게 요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위치 결정 그리고 특성 해석 두 가지로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측량이라는 학문이 어떠한 대상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또 그 대상물의 특성을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획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측값의 해석 그리고 측량의 각종 기준들, 우리가 거리를 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높이를 잴 때 어디서부터의 높이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총론에 대한 얘기가 끝난 이후에 일반 측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학생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4차원 세계를 넘나드는 정신세계를 갖는 사람도 간혹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3차원 세계를 우리가 지도에 표현하거나 어떤 위치를 결정하게 될 때 3차원 좌표를 통해서 나타내죠. 지금 현재는 측량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3차원 좌표를 한꺼번에 얻어내는 게 가능해요. 즉 사진 측량이나 레이저 측량이나 위성 측량이나 GPS나 기타 여러 가지 측량 방법에 의해서 3차원 좌표를 바로 얻어내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3차원 좌표를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차원과 2차원으로 나눠서 3차원 좌표를 연합해서 만들어냈죠. 여기서 우리가 2차원이라 하면 경도와 위도, 그리고 1차원이라 하면 높이, 이렇게 각각 다른 측량 방법에 의해서 경위도를 따로 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XY를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따로 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Z값을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해서 3차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요 일반 측량인데, 여기서 삼각 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각 측량, 그리고 높이를 결정하는 수준 측량, 이러한 기본적인 측량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측량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 이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쓰여요?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측량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측량을 왜 해?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호구될까봐? 아니죠.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과거에. 물론 현재는 지도 만든 건 기본이고 3차원에 대한 지형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측량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그 자리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 지점의 위치는 경도 얼마, 위도 얼마, 높이 얼마, 이러한 좌표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또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는 얼마가 떨어져 있고 높이차는 얼마이고, 또는 이렇게 원을 둘러봤을 때 이 면적은 얼마이고, 또는 거기서 어느 깊이까지의 최적은 얼마이고, 이런 거를 모두 얻어낼 수 있죠. 이러한 기법들이 모두 응용 측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용 측량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지도 제작하는 방법, 즉 지형도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 쓰이는 각종 요소들, 우리가 쉽게 아는 등고선,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다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도에서 아까 뭘 얻어낸다 그랬어요? 거리를 잴 수 있고, 면적을 낼 수 있고, 최적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면최적 결정하는 방법이 또 응용 측량에서 다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건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측량 부분은 역시 뭐니 해도 도로를 놓을 때 노선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러한 노선 측량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거고요. 그리고 하천 측량하는 방법이 다뤄질 겁니다. 이렇게 전 분야에 대한 범위가 이번 학기에 학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학기는 좀 독특한 방법을 동원해 보기로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flipped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 flipped learning이라는 말은 역전 혹은 뒤집기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배울 내용들을 미리 선행 학습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답변, 이런 식으로 심화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미리 배울 내용을 학습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수업 시간엔 안 해요. 그럼 수업 시간엔 놀아요? 아니, 수업 시간엔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집중적인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먼저 학습하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번 학기는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강의를 꼭 수업 일정에 맞춰서 듣고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을 통해서 좀 더 깊숙한 부분까지 또는 문제 해설까지 이렇게 나간다면 아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지식적인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가 방법이죠. 이 평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을 학습한 이후에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팀별로 이루어질 건데 이 팀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상대 팀의 평가를 서로 해서 이것도 역시 성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측량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 목표하고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와 크기와 면적, 기타 여러 가지, 또는 그 대상의 특성, 이런 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위치 결정 또는 특성 해석은 어떤 기법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즉 효율적인 관측 방법을 먼저 생각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량 기법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교육 목표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공위성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땅에서 약 한 50m, 60m 거리를 잴 때 거창하게 인공위성 측량을 하거나 비행기를 띄워서 항공사진 측량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측량 기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대상에 따른 위치 결정, 그리고 또는 대상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게 측량의 목적이고, 이러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측량 기술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량 방법을 통해서 앞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속성 정보, 이런 거를 취득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서 각종 공사 계획이라든지 또 공사할 때 시공, 그리고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 이러한 부분에까지 적절히 활용하는 기법을 얻어내면 이번 교육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즘 여러분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측량에서 얻어낸 좌표 또는 여러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결단을 내린다든지 또는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최적화된 효과, 가장 효용성이 극대화된 결론, 요거를 얻어내기 위한 게 바로 측량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번은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교재를 설명할 차례네요. 네, 여기 왼쪽에 공간정보 핸드북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공간정보 핸드북은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정보 기술이라는 책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요거하고 최신정보 기술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저자는 다 아는 사람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학술정보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보이는 요 강의 노트죠.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 학습을 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 노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노트는 미리 다 쫙 출력을 해가지고 책처럼 한 군데 묶어 갖고 다니세요. 이거 각 챕터별로 막 띄어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 군데 묶어놔야 이게 보배가 됩니다. 예,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어요. 낱장으로 갖고 다니지 말아요.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래서 한 군데 묶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까지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여러분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 여기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2006년에 다뤘던 모든 내용들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플립드 러닝이라든지 이
PBL이라는 기법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칠판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해서 한 3년 정도 이끌다가 핵심 부분만 남겨놓고, 즉 기본 측량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제외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 기법도 향상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언제라도 수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시간을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다시 욕심을 내서 이 전반적인 측량 과목을 다 다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으로는 워낙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한 학기 측량학을 공부해 봐야 기사시험을 보기에도 엄청 어려운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방법이긴 했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새로운 기법들을 도입하면서 다시 욕심을 내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학기밖에는 안 되지만 이 시간 동안 가급적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소화를 하고 학습을 하면서 최소한 국가 자격시험인 기사시험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학습할 양이 무지하게 방대하다는 거 미리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수강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있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총론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완전히 훑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룸으로써 정의라든지 역사라든지 측량의 분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어떠한 구조로 측량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져 있다, 어떻게 연결이 된다, 어떻게 활용이 된다라는 내용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몰아놓은 부분이 바로 이 지오매틱스 총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제 지리공간 정보의 기준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대부분 측량을 할 때는 지구상에서 거리나 각을 잴 수밖에 없죠. 물론 작은 지역이라면 어떤 절대적인 좌표가 필요 없겠지만 큰 지역을 포괄할 때는 지구의 성질을 따라가야 됩니다. 즉 지구가 둥글다든지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지구를 하나의 전체 큰 덩어리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위치 표시는 어떻게 할 건지, 높이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물론 어떤 기준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 측량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 지구를 복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지도를 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를 만들 때 각종 기준이라든지 어떤 좌표계라든지 이러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무지하게 중요하고 무지하게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요거를 측지학, 지오데시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물리학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이 관측값의 처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10명을 뽑아서 교실 앞에서부터 뒤까지 재라 그러면 똑같은 자로 재더라도 거리는 다 틀리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차가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오차는 관측을 할 때 끼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오차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오차의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오차를 제거해내는지, 그래서 데이터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러다 보면 이제 통계에 대한 내용까지도 언급을 해야 되죠. 이 오차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제 관측값의 처리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게 지구의 관측 요소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통 측량에서 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각과 거리와 시간. 근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즉 실시간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4차원 측량이라든지 이러한 개념 외에는 시간은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각과 거리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각과 거리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관측 방법, 그 다음에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요거를 적용하는 방법, 요런 얘기들을 다루어 나갈 게 바로 지구의 관측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여기 수평 위치 정보라고 나왔죠. 예, 수평 위치 요거는 우리가 두 개의 좌표 축으로 이루어진, 즉 평면 좌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 좌표를 결정하는 측량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활용이 됐던 것이 바로 삼각 측량이에요. 과거에는 이 삼각 측량이 각을 재기 편했기 때문에, 즉 먼 거리를 재는 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각을 재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 현대 측량이 오면서 거리를 재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아주 쉬워졌어요.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있고, 즉 빛을 쏴서 빛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거리를 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진상에 나타난 두 점의 거리를 잰다든지, 아니면 GNSS 위성을 통해서 떨어진 두 점 간의 거리를 재는 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각 측량보다는 삼변 측량이라는 기법으로 많이 발전이 됐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다각 측량이라는 이러한 트래버스 측량이라는 기법을 써서 우리가 평면 위치를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요걸 이제 X, Y, 보통 2차원 좌표 축에서 우리가 위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평 위치 정보기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토픽이 수직 위치네요. 자, 감 잡았죠? 수평 위치가 있고 수직 위치가 있다. 요거를 합치면 3차원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나 깊이를 주로 따지는, 우리가 레벨링 또는 레벨 측량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높이나 깊이를 따지는 게 바로 수직 정보기예요. 그럼 5번과 6번이 왜 나뉘어져 있을까요? 과거에는 수평 위치와, 즉 5번, 그 다음에 수직 위치, 즉 6번, 요거를 한꺼번에 재서 3차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서 2차원 좌표 따로 모으고 1차원 좌표 따로 모은 다음에 우리가 합쳐서 3차원 좌표를 결정해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7번 사진 측량이라는 항목이 나타나죠. 예, 현대 측량으로 넘어오면서 3차원 위치를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대 측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번 사진 측량, 주로 항공 사진 측량을 얘기해요. 비행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는. 그 다음에 8번 원격 탐측. 예, 요것도 사진을 또는 영상을 이용하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공기가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찍은 영상을 이용해서 위치를 판단하는 또는 특성을 파악하는 그러한 현대 측량 기법이고, 그 다음에 9번 위성항법 시스템, 우리가 GPS라고 하면 다 알고 있죠. 실제로 이 미국의 GPS 외에도 러시아의 글로나스라든지 유럽연합의 갈릴레오라든지 중국의 배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 위성항법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레이저 측량. 예, 이거는 빛을 쏘는데 일반 우리가 가시광선이 아니라 레이저라고 하는 초단파를 쏴서 거리에 따라서 이 레이저가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리를 재는 측량들이에요. 그래서 이 7번부터 10번까지 모두 현대 측량에 속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시간상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는 포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각종 국가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가 끌고 나가고자 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 측량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드론 사진 측량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1번에 가면 응용 측량이라고 나오죠. 예, 요거는 어떤 기법을 사용하든 간에 관측값을 얻어내고 요걸 이용해서 단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그러한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학기를 지나다 보면 알겠지만, 먼저 지도를 제작하는 지형 측량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건설공사에서 필요한 도로, 즉 노선 측량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물론 도로뿐만 아니라 터널, 하천, 교량 모든 부분에 응용이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건설의 응용 측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측량,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응용 측량은 굉장히 많아요. 터널 측량이라든지 교량 측량, 항만 측량, 비행장 측량, 무지하게 많은 단위 프로젝트별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지도를 제작하는 또는 지도의 특성을 다루는 지형 측량, 그 다음에 이 지도에서부터 정보를 빼내기 위한
면체적 결정 측량,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응용 측량인 노선 측량, 그리고 하천 측량까지만 우리가 정리해 나갈 겁니다. 이제 수업을 들으면 왜 측량학이라는 이름에서 지오인포메틱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쭉 앞에서부터 설명한 1번부터 11번까지가 측량의 기본 전통적인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이 12번째는 완전히 측량을 이용해서, 즉 정확히 표현하면 완전히 측량의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데이터의 효용성을 최고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지리정보 시스템, 우리가 GIS라고 얘기하는 파트예요. 예. 그러니까 측량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용성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그러한 분석 기법이 바로 이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번 학기의 수업을 다 다뤄가면 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이 아주 깊게 들어갈 시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학기의 수업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예,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측량이 뭔지, 지오인포메틱스가 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요. 왜? 계속 앞으로 다뤄나갈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수업이 구성된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엔 총론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습하고 병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실습조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팀 프로젝트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팀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하는 시간을 끝낼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주로 넘어갔을 때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다 됐던 내용들이네요. 예, 지리공간 정보의 기준들, 그래서 지구의 성질, 지구의 운동, 그 다음에 좌표계, 그 다음에 투영법,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지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파트라 그랬어요. 예, 지오데시, 측지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포함이 되고요. 다른 말로 지구 물리학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주 세 번째 시간에 오차론이라 그랬죠. 관측값의 처리, Observation Analysis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얻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모였는지, 오차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경향으로 데이터에 끼어 들어갔는지, 이걸 효율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오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보다 정확한 관측값을 추출하기 위한 그러한 기법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주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측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얻어야 하는 각과 거리에 대한 정의와 종류와 활용 방법들,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주 다섯 번째 토픽이죠. 3차원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 중에서 2차원 좌표를 얻어내기 위한 삼각 삼변 측량, 그리고 다각 측량의 내용들이 다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토픽, 즉 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7주차. 예, 2차원 좌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 1차원, 즉 높이나 깊이에 대한 레벨에 대한 얘기를 다루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거치겠네요. 예, 논술 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100%. 예,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이 시험은 여러분들의 어떤 논술 실력을 그냥 좀 더 다지는 그런 기본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오픈북 테스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오픈 노트가 아니고 뭐 오픈 구글이 아니고 오픈 네이버 아니에요. 책 외에는 아무것도 참고할 수 없습니다.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는 책을 팔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논술을 쓰다가 막히는 부분에 그 단어를 또는 어떤 그 용어를 찾아서 나름대로 부드럽게 서술을 완성하라는 의도로 오픈북 테스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 쓰는 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오픈북으로 테스트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시간, 9주차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 측량은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는 한 학기 내내 이 사진 측량만 강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었고,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간적인 제약에 따라서 이거를 지난 학기까지, 즉 작년까지는 다 포기했던 과목이지만 다시 이번에 끌어 담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로드는 가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갈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사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포션이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이 사진 측량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대 측량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할 수 있고 3차원 측량을 한꺼번에 가능하게 했던 측량 기법이기 때문이죠. 물론 현대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10주까지 이 사진 측량에 대한 내용을 다뤄나가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6대 인공위성 보유국이에요. 굉장히 질 좋은 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위성에서는 선진국입니다. 그러한 위성에서 얻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성을 파악하기도 하고 위치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지도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맨 뒤에 다룰 GIS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위성 활용법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특별히 11주부터 12주까지 2주를 책정해 놨습니다. 자, 13주 차에는 위성항법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GPS라고 알고 있는 GNSS예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GPS라고 안 해요. 왜? GPS는 미국 위성만을 얘기할 때 GPS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 외에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그다음에 중국의 베더 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위치 결정을 하는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엄청난 현대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3차원으로 또는 원하는 대상물의 위치를 3차원으로 받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길을 걷다가 길찾기를 하는 것도 이 GNSS 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주 차에는요, 앞에서 배운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물론 지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지도의 종류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겠죠. 또 지도에 표현하는 방법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또 지도의 요소, 즉 등고선과 지성선과 같은 이러한 필수 요소들을 알아야 됩니다. 측량은 한마디로 뭘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지도 제작은 기본이고 대상을 3차원 모델링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요. 어쨌든 간에 지도를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량의 본분이었어요. 그 외에 이제 뭘 또 다루게 되나요? 지도는 왜 만들어요? 이용하려고 다루는 거예요. 그럼 지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뽑아낼 데이터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이 응용 측량에도 포함이 되죠. 그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결정하고 면적을 결정하고 둘레를 결정하고 부피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체적 결정 측량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단위 프로젝트별로 들어가서 앞에서도 언급했던 노선 측량과 하천 측량이 다뤄질 거예요. 그 외에 뭐 터널 측량이라든지 교량, 댐, 비행장 이러한 것들은 다 기본적인 측량의 베이스만 있으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히 우리는 생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번째 주 여기는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 놓은 여러 가지 측량의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 데이터에는 거리와 같은 또는 어떤 면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도형 데이터, 즉 그래픽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을 품고 있는 속성 데이터, attribute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걸 건설 현장이나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도구가 바로 이 지리정보 시스템 GIS입니다. 그래서 이 GIS는 만병통치약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측량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통계학에서도 이용하고요. 생물학에서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공학에서도 이용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에서 요거를 이용해서 원하는 분석을 하고 극대 효용성을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기법을 다루고 분석을 활용하는데 요 지리정보 시스템이 무척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다 학습을 하고 나면 측량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죠. 예, 그래서 이번 학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이번 학기 너무 빡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게 바로 이 플립드 러닝 그리고 동영상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채워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력이 불과 이 짧은 한 학기 동안에 확 향상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나 하자면 이번 학기 측량학 시험이 끝나면 측량 및 지역공간정보 산업기사를 시험 보세요. 물론 4학년이면 그냥 기사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보세요. 내 실력이 얼마큼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수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자,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그룹을, 즉 팀을 만들기 위한 조사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학기 초에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이러닝이나 여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인적사항이죠. 성명이라든지 생년월일, 특히 생년월일하고 남녀는 꼭 적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를 뒤쳐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조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모임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끼리도 필요할 거고 나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어떨 때 여러분들한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메일, 요건 최신의 이메일로 적어 놓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메일을 안 적어놔서 그 학적 거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내면 결코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닿질 않아. 그러니까 통신할 수 있는 이메일을 꼭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 군필 여부도 꼭 적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여학생은 요건 안 적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주소, 요건 동까지만 적습니다. 몇 동, 몇 호, 뭐 아파트 호수까지 내가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형제관계도 역시 그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룹핑 할 때 많이 좌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 다 적어야 되겠지만 그 역량 관련 정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의 그 능력 같은 거 그렇게 골고루 배치가 돼야 각 그룹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선택 동기는 뭐 적당한 거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런 건 참 반영을 잘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사진이 보이죠? 예. 이 사진에 여러분들 사진을 꼭 붙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인식하기가 쉬워요. 특히나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은 붙여놓지 말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보려면 판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기 꺼내서 셀카 찍고, 찍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여기다가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을 쉽게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한, 그리고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잘 챙겨서 적어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팀을 나누는 이유는 비슷한 레벨의 팀을 만들어 놓고 출발점이 비슷하다는 걸 서로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팀의 파워가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빼먹고 안 한 것 같은데 이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좋은 팀은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그럼 그게 바로 뭐로 직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간절히 원하는 거 학점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적어 주어야만 내가 공정하게 팀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출발시켜서 어떠한 팀이 어떤 발전을 눈부시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일단 이번 학기에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난 자유스러운 태도로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할 겁니다. 왜? 토론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인상 빡 쓰고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를 할 텐데 대신 교실에서 튀어나가거나 또는 뭐 벌떡 일어나서 딴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클래스룸 안에서의 매너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생다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학생다워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출석인데 원칙적으로 나는 출석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이 클래스에는 지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각 이퀄 결석. 물론 학칙에 정해놓은 거에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는 내가 학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4번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빠지는 거는 여러분 재량으로 하되 지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할게요. 출석부가 깨끗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각 결석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기 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수업에 꼭 들어와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선생으로서 성실한 학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출석 결석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출결에 임한 학생들은 절대로 F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고사 빵점 맞고 기말고사 빵점 맞아도 이거 하나는 내가 약속을 할게요. 자, 근데 수업에 변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강의실에서. 이래서 일단 이번 학기 지침은 지난 1년과 동일하게 온라인 수업만 진행한다는 게 학교 측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주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팀 활동도 불가할 거고요. 아마 시험 방법도 변경이 되겠죠. 자, 먼저 하나씩 짚어갈게요. 제일 위에 있는 수업 태도 의미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임해서 들어야 하겠지만 뭐 여기서 혼자 동영상 수업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거 누가 막을 수 없죠. 예, 혼자 듣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유레카 하고 벌떡 일어나서 외쳐도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업 태도의 유의사항은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석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까지 들어와서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출석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들을 다 들었나 하는 온라인 출석밖에는 체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출석 점수가 상당히 큰 포션으로 여러분의 학점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팀 활동 불가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팀 편성표는 제출할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앞에서 제가 강조한 거를 스킵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이 측량학뿐만 아니라 실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은 아마 어떻게든지 진행이 될 겁니다. 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집중 수업이나 기타 다른 방안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 수업에 대한 팀 편성 조사표는 작성을 해서 내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도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온라인 시험으로 대치가 되고요. 아마 중간에 학기 중에 한번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부과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다루어 나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다루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믿고 이 강의를 충실히 따라온 학생들은 아마 여러분 졸업할 때 시험 볼 수 있는 국가 자격시험, 기사시험에서 굉장히 다른 학교의 친구들보다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는 것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믿고 따라오고, 더더군다나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이 온라인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반복함으로써 모르는 것이 없도록 꼭 챙겨나가기 바랍니다. 이 측량학 과목은 굉장히 방대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연결 과정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서 그러한 내용을 차곡차곡 다지다 보면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기 말쯤에는 굉장히 실력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빨리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고 우리가 클래스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나도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한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원하면서, 자, 이렇게 측량학, 지오인포메틱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